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이거 노무현과 문재인 무엇이 다른가? 자, 이 얘기 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둘이 공통점은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전라도 세력하고의 관계를 좀 봐야 되는데, 노무현 때는요, 전라도 세력이 아예 민주당 이렇게 딱 갈라져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노무현 전라도 세력하고 결별을 했었죠. 근데 문재인은 결별을 했는데 반쪽 결별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것도 전라도 세력도 여러분 두 종류예요. 전라도 세력도 두 종류인데, 전라도 세력도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뭐죠, 여러분? 동교동이죠. 올드 전라도 정치 세력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요, 386입니다. 이제 지금은 영하지도 않지만 386 전라도, 이제 대표적인 게 송영길 같은 까라죠. 송영길 같은 이 운동권 출신들 운동권 출신이면서 전라도를 먹은 이 까라들입니다. 노무현 때는요, 민주당, 그러니까 이 전라도 세력 그냥 동교동이었어요. 그랬는데 문재인 때는요, 이게 좀 다르죠. 결별을 해서 박지원, 안철수 이렇게 되면서 쭉 밖으로 나가지만 나머지 반쪽들 386 전라도들은 문재인하고 같이 가요. 같이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노무현은 그래서 뭐냐면, 노무현에게는 정치 세력에서, 그러니까 전라도하고 결별을 하고, 그 다음에 열린우리당 있잖아요. 열린우리당은 잡탕이었어요. 말 그대로 잡탕. 그러니까는 극좌도 있고 우파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운동권도 있고, 운동권도 아닌 진짜 우파적인 사람들도 정말 이제, 그때 국회의원은 아니었지만 진대재라든지 재벌회장 중에서도 김택기 그 동부화재 사장 같은 이런 분들, 재벌인 사람들까지 열린우리당에 있었죠. 그리고 이쪽에서 한나라당에서 넘어왔던 독수리 오영재라든지 이러면서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들까지 해서, 열린우리당은 겉으로 보기엔 리버럴을 추구하는 듯 보였어요. 리버럴을 추구하는 듯 보였지만, 사회 외곽 세력은 그거였죠. 외곽 세력은 전부 다 주사파 시민단체들한테 둘러싸인 채 정치를 했습니다. 노무현은 나중에 갔을 때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어요. 주사파도 기본적으로 노무현을 적대했고요. 밖에서 엄청나게 공격을 했고요. 친미한다고, FTA 반대하고, 뭐하고 반대하면서. 그냥 진보 언론들도 기본적으로 주사파 영향권 안에 있으니까 노무현을 반대하고, 보수 우파는 뭐야? 얘네들이 하네, 오케이, 너 바보지? 그러면서 같이 눌리고, 이런 식이었죠. 그러니까 노무현의 지지 기반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노무현의 지지 기반이다, 정치적 수호자라고 보였던 게 이제 유시민은 이 당시에 리버럴처럼 보였지. 리버럴처럼 보이고, 이제 친노 대중그룹을 이끄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 인간도 나중에 가면 별거 없었죠.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은 기본적으로 정책은 리버럴, 그러니까 정치 노선 자체는 중도 보수 같은 노선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미 FTA가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강정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이 한미 FTA 할 때 신자유주의자 노무현 이런 것까지 욕을 먹었었고, 그리고 이제 규제 완화, 그타 등등 이렇게 했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중도 보수적인 이런 식의 정책을 하면서, 그러면서 노무현은 배신자인가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노무현은 좌측 깜빡이 켜놓고 우회전했다 그러면서 욕 뒤지게 먹었었죠. 좌파들한테는 그렇게 욕을 먹었어요. 우파들이 보기엔 찐빨갱이였지만, 노무현 자체는 좌파 내에서는
좌회전 깜빡이, 좌깜빡, 우회전 했다고 우파들, 좌파에선 욕을 먹고 우파에서는 이 새끼 빨갱이 새끼네 이러면서 욕을 먹었었죠. 일단 노무현은 이랬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요. 문재인은 첫 번째로 1번 가장 노무현하고 문재인하고 가장 다른 건 저는 뭐로 보냐면 1번 문재인은 주사파에 맞서지 않았어요. 주사파와 안 싸웁니다. 주사파가 싫어하는 건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주사파뿐만 아니라 운동권하고 운동권과 트러블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조하고도 가급적 트러블을 내지 않습니다. 이들이 그럼 뭐 이들이 원하는 건 사탕을 다 줘요. 사탕을 다 주죠. 자,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 주사파들과 안 싸우고 그런 거에서 여기서 보면 한상균, 이석기를 좀 그 진짜 대장들 자기들하고 맞싸우는 걸 계속 감옥에 넣어놓고 뭐 사면을 안 해주곤 하긴 하지만 여기다가 사탕을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운동권과 트러블 내지 않는 거에서 보면 각종 이익 사업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석기의 경기동부가 건설노조 엄청나게 불법 많이 합니다. 건설노조가 여러분 건설 현장에서 거의 그 깡패짓을 하거든요. 그거 다 냅둡니다. 경찰이 가서 출동해서 뭐 하지도 않고요. 택배노조, 건설노조, 택배노조 이거 전부 다 경기동부 노조들이거든요. 그리고 요새 이제 배달 이런 거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노조들이 특히 플랫폼 노동이나 이런 거에서 이런 걸 장악을 하고 배를 불리는 거에 대해서 경기동부 쪽에 확장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건들지도 않아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단체들이 이 에너지 협동조합에서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로 이 인간들이 엄청나게 해먹는 것도 그것도 문재인은 건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쭉 가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지지율을 위해서 지지율 관리를 위해서 일명 구좌파와 트러블을 내지 않아요. 트러블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같은 경우엔 지지율 관리 이런 거 안 했어요. 지지율 관리 이런 거보다 그냥 해야 되면 한다. 배신자 소리를 들어도 해야 될 일은 한다. 이런 입장이었고 문재인은 무조건 지지율 그러니까 노무현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소신과 신념이 기본인 정치를 하는 거고 문재인에겐 지지율과 쇼입니다. 문재인은 지지율과 쇼, 노무현은 문재인이 소신이라는 거에 대해 트러블은 하고 싶은 건 해야 되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었지만 하고 싶은 건 해야 되는 이런 식의 정치를 하죠. 그리고 이때는 노무현은 주사파에게 둘러싸인 상태에서 주사파들하고 계속 트러블을 계속 냈다면 문재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주사파 오냐 해주죠.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 또 하나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노무현과 노무현이 벌스는 아니고 비교죠. 결정적인 차이는 노무현은 우파를요 협치의 대상으로 봐요. 협치의 대상으로 봅니다. 협치의 대상으로 봐서 어떻게 하냐면 대연정 기억나시죠? 대연정 같은 것도 제안을 해요. 그런데 문재인은요 우파를요 파파의 대상으로 봅니다. 악마의 대상으로 보죠. 악마화하죠. 공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재인은 노무현이 이렇게 말랑한 대연정이라든지 협치를 하고 이러면서 지지자들한테 완전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공존 같은 건 하지 않고 그냥 싸우자. 그리고 어떻게 규정을 하죠? 우파를 토착외구로 규정을 하죠. 그러니까 문재인은 자신의 정권 안정성을 위해서 좌파를 키우고 국가를 갈라치기를 합니다. 노무현은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계속 내세우면서 국가의 운영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하면서 협치, 대연정 이런 거를 관리하고요.
그러니까 둘이 정치를 보는 시각 자체가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의 연장선상에서 문재인을 했는데 문재인은 이미 노무현처럼 되지 않겠다고 지지자들이 그랬는데 노무현처럼 될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은 국가나 기타 등등보다 자기 자신이 지지율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갈라치기 정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게 훗날은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율 40% 이건요 있잖아요. 이거는 나라를 두 쪽 내고 얻은 겁니다. 나라를 두 쪽 내고 얻은 지지율이에요. 정치를 잘해서 얻은 지지율이다라고들 주장들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나라를 두 쪽 내고 얻은 지지율이에요. 극악의 갈라치기로 이때까지 민주공화국에서 직선제 이후에 어떤 정치인도 어떤 대통령도 문재인처럼 극악의 갈라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여러분 시작하자마자 한 게 뭔지 아세요? 시작하자마자 한 게 그때 당선인 시절에 김영삼 대통령이랑 협의를 해서 사면을 했죠. 전두환, 노태우 사면 그러니까 그 사면은 김영삼 대통령이 했지만 당선인 김대중하고 조율을 했죠. 사면을 하고 그리고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김대중 그 정부를 DJP 연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DJ가 외교, 안보 이쪽으로만 하고 이 JP는 내치는 이렇게 하는 연정이었죠, 사실. 보수하고의 연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노무현도 권력인 시장으로 넘어갔다 그러면서 대기업하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리포트 엄청나게 받아왔던 건 다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희정하고 이광재가 삼성에 장학생 돌이 들어가면서 그래서 노무현은 재벌을 적대시하는 거라든지 우파를 적대시하는 거 대연정이라든지 그러면서 협치를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노무현의 죽음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이제 노무현의 죽음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에 박근혜의 탄핵이 대한민국 정치를 어떻게 하냐면 극단적 대립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번 대통령이 있잖아요. 이번에 되는 대통령은 이제는 이런 극단적인 대립 상태 이런 거는 종식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박정희의 죽음, 노무현의 죽음 이거에 제사 지내고 전쟁하듯 대결하는 그런 정치 시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끝으로 이제 마무리해야 돼요. 10년 동안 대한민국 정치가 제사였어요. 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에서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2011년에 등장해서 2012년 대선이 된 이후로 지금까지 2022년까지 이 문재인이라는 인물과 그리고 이 문재인이라는 인물이 권력 기반이 정말 없었던 그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밀어붙였던 그 기반이 됐던 이해찬이란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만들어낸 극단적 대립 그리고 반미 이건요 이제 이 문재인 이해찬 둘 다 은퇴시켜야죠. 문재인은 이번에 5년 정치를 하고 퇴임하면서 은퇴가 되겠지만 이해찬은요 여러분 이해찬 은퇴시켜야 됩니다. 이해찬을 은퇴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친중의 문제는 친중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극악의 정치는 지속될 겁니다. 이해찬이 조직과 돈과 세력을 만들 때는 여러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걸 직시해야 돼요. 그리고 이해찬을 정계에서 퇴출시키는 걸 목표로 삼아야 될 거다. 대한민국이. 저는 그렇게 봐요.